깔끔하게 돈만 잃는 방법. 투자의 실패에 돈을 잃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실의 늪에서 빠져나와 상실의 강을 건너는 것이다. 손실은 투자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족이 상실의 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그러려면 그들의 감정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로 인해 입은 상처가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가족의 분노와 비난을 견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날선 비난의 말을 쏟아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투와 눈빛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이는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아무렇지 않게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이 데일 듯 뜨거운 분노의 말을 쏟아낼 수도 있다. 그 말들이 낙인처럼 가슴에 박혀 당신을 아프게 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 당신을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아프기 때문이다. 간혹 가족의 비난이 과한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건 그만큼 상실로 인한 아쉬움과 고통이 크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그들이 겉으로 뱉어내는 말이 아닌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진심이 보이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의 감정을 견디지 못한다. 분노에 찬 그들의 시선과 원망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거야? 이게 그럼 전부 내 책임이라는 거야? 라고 말하며 가족이 느끼는 감정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처음 한두 번은 미안함을 표현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인다. 급기야 나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 사고 현장에 레커츠를 하며 선을 긋고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비난을 들어야 마땅한지 따지려 든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놓고 따지고 서로를 비난하다 보면 신뢰를 잃고 가족관계마저 상실하게 된다. 그러지 말자. 내 감정도 인정받길 바라듯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정받길 바란다. 단돈 몇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려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보다 훨씬 큰 돈을 잃고 왔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받아들였듯이 가족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화를 내고 원망을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 실패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게다가 가족은 잘못이 없지 않은가? 모두 내가 해서 벌어진 일이다. 어찌 보면 그들은 나보다 더 억울한 처지에 있다. 그러니 가족의 비난과 원망의 횟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따지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미안함을 표현하자. 누구나 감정을 정리하는
나름의 속도가 있는 법이다. 누구는 나보다 빨리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들의 속도 또한 존중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투자 실패자가 자신 때문에 비롯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족의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족 역시 힘들겠지만 투자 실패자가 손실의 상처에서 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자신의 상실감을 표현하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손절한 날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왔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만 같은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듯 집에 왔던 것 같다. 아내는 내가 진짜로 손절했는지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싶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 그랬으니 책임지라는 원망의 말을 내뱉었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당신의 가족 중 한 명이 투자 실패로 돈을 잃고 온다면 그 상실에 대한 감정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인연을 끊을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상대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치심은 투자 실패라는 행위가 아닌 그 인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형편없는 인간이라거나 멍청한 사람, 가족에게 피해만 주는 쓸모없는 존재 라는 식의 말은 상처난 부위를 후벼 파는 일이다. 손실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공격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반격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고 그런 비난이 지나치다며 따지려 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은 그 말들을 견뎌낼 수 없으니 그만하라는 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반격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면 그 말들의 독소가 퍼져 마음이 죽어가는 것이다. 반격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학습한 것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사람보다 손실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 실패로 잃어버린 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거나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쓸 돈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나름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던 돈이었는데 돈과 함께 사라진 계획과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는 것도 좋다. 시간이 흘러 원망의 마음이 조금 줄어든다면 상실의 강을 힘겹게 건너고 있는 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으면 좋겠다.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며 투자를 계속하다
더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내의 위로가 나를 건져냈다. 한 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라고. 돈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이 몇 마디 말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을 짓누르던 부담감. 그래서 크게 한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막히던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건져냈다. 돈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가족이다. 그래야 손실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